낯선 분이시죠? 네. 처음 보시죠? 그렇죠. 처음 볼 거예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또 실력파 투자자 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네.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직장인이고요. 그 투자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뭐 공사 셀프 인테리어도 좀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대중한테 얼굴을 비춘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그리고 뭐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과 그냥 투자 얘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 공유도 드리고 그러는 곳 살고 있습니다. 됐다 좋은 회사 다니시는 아닙니다.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네네, 직장인 투자자예요. 완전 직장인 투자.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로 이번 상승장 때 분명히 버셨을 거란 말이죠. 벌었죠. 네. 어떻게 좀 버셨는지 어떤 투자 스타일로 진행을 하셨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이제 실거주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오늘 사실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지 뭐 1주택 실거주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9년 말 20년 초부터 되게 많은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19년 말부터는 이제 지방 분양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분양권을 많이 사고 팔았고요. 19년 넘어가고 이제 20년 중반부터는 이제 구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산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판 게 한 4, 50채 정도 됩니다. 팔아본 게. 판 게? 예. 그래서 이제 팔아본 게 많기 때문에 남들과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 팔려면은 뭐 그냥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전세를 맞추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 때 보고 전세 맞출 때 보고 팔 때 보고 이렇게 해서 20년, 21년은 거의 매주 계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 매주 진짜 매주 계속 썼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서류를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그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사고 팔면서 익힌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때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막 실패도 많이 했어요. 막 왜 안 들어오지 전세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조금씩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법인으로 하신 거예요?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랬죠. 둘 다? 네네. 일주일에 하나씩 쓴다 등기를? 네네. 그래서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딱 확고한 철학이 몇 개가 생겼어요. 이게 투자는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정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실거주장이고 하나는 유동성장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랑 좀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단어를 제가 그냥 갖다 쓴 거라 처음 유동성장부터 설명드리면 유동성장은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 거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교통이 생긴다, GTX가 생긴다면 거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본질이랑은 별로 상관없고 마케팅이랑 상관이 있어요. 마케팅이 많이 되면은 거기 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의 흐름이 있고 그 마케팅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마케팅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민심은 뭔지 그래서 그 민심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걸 다 보면서 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장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X가 들어온대. 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강남이 갔으니까 뭐 어디가 가야 된대. 뭐 형님 가니까 동생이 오른대. 이런 거 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되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전 투자를 하려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실거주장을 투자를 많이 하라고 권하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거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매매랑 전세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전세는 누군가가 막 요새는 막 전세 살면 바보다 이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전세를 살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사실 매매하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그 흐름, 전세가 살았을 때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실거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해서 어떤 이유로 전세가가 많이 높은 시장도 있어요. 매매가보다.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거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포지션은 뭔지 생각하는 게 실거주장 포지션이고 그 실거주장 포지션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장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매매를 밀어올리는 장이 한 가지 또 호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다는 거는 보통 공급이 많이 없을 때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어. 근데 앞으로 공급이 없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오르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믿기 쉽잖아요.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럼 그게 다시 유동성장으로 발생해서 유동성이 들어와요. 그럼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게 다시 매매가랑 전세가랑 벌어져요. 왜냐하면 갭 투자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게 추세라는 게 만약에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장이면 또 다시 붙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실거주장, 유동성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유동성 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뭐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야, 이 아파트가 오른데 지금 오르고 있어. 그런 거를 많이 말할 수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단타를 칠 때는 그런 식으로 돈도 벌었고요. 요새는 또 이제 뭐 장기 투자한다고 이제 그냥 묻어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딱 요 두 가지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거주장이 유동성장으로 변하기 직전에 집을 사요. 그러면 이제 법인 단타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뒷단에 가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실전에 그쵸. 활용되는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진짜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면 이건 관심 없어요. 근데 저랑 얘기하려면 무조건 이 두 베이스로만 얘기해야 되고 이게 깔려 있어야 사실 나중에 나올 이제 뭐 플러스피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방법을 또 중요시 여기지 이런 것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사실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시장은 사실은 변화하는데 대응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막 어떤 게 좋다더라 이거는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게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으려면 근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 두 가지 신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는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요것만으로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 중에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장을 이제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은 진짜 재밌는 건 유동성장에서 돈이 들어올 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들고 들어올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한 실거주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플러스피라는 거는 실거주장에 투자를 하면서 현금 확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확보된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요새 유행하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혹은 뭐 전세가율이 낮은 서울 아파트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윳돈을 넣으면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섞어야 돼요. 실거주장 베이스로 돈을 벌고 그걸 유동성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투자 스타일을 하나로 딱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응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네. 지금 서울 분위기. 서울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규제 뭐 풀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강남이라 이런 데 뭐 송파? 뭐 저 방이동도 옛날에 봤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좀 낮아요. 여기 송파도 그렇고 뭐 여기 60%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거 하나 뭐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여기 제가 옛날에 봤던 건데 방이역에 있는 뭐 대림 이런 거. 지금 실제로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를 전세로 돌려볼게요. 전세가가 이제 8억 정도 되네요. 여기 낮은 게. 네. 이게 30평대고요. 네. 매매가는 18억 5천. 50% 조금 넘네요. 네. 실거래로 본 건 아니니까 이건 매물은 다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관점에서요. 그럼 매매를 할까, 뭐 전세를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전세를 사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만약에 전세가가 더 낮으면 확실히 유리하고요. 지금 50% 정도 되는, 55% 정도 되는 데서는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억 있으면 전세는 4억만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매매를 하려면 16억, 취득세도 있잖아요. 복비도 있고, 뭐 전세도 복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빌리면 이게 유지될까? 그리고 요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 빌려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말고 실거주자들은 뭐 10억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10억 있으면 그냥 전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지션상 전세가 더 유리해요, 지금. 그러면 야, 전세 살면 돈 못 벌잖아. 아니죠. 전세를 안 살면 솔직히 뭐 빌릴 수 있는 돈이 적다긴 하겠지만 전세 자금 대출하고 내가 가진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 수익률 관점에 봤을 때도 안 좋고 그리고 실거주 관점에 봤을 때 안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뭐 마영성도 그렇고 네.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한강변 아파트들 이런 데는 가지고 싶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은 요새 막 그런 거 있죠. 막 신고가 나온다. 네. 뭐 이런 말 많죠. 보세요. 47%면 사실 이런 거 사실 제 생각엔 전세가 유리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안전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 나는 지방 가서 1억까지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좋아 라고 해도 그런 거 사기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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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오르니까. 어차피 이제 한 20년, 30년 보면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좋은 거 사가지고 나 돈 많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게 유동성 장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에 돈이 들어가서 신고가 찍히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새 거가 될 거잖아요.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률 당연히 안 좋죠. 지금 들어가봤자 뭐 얼마 오른다. 뭐 안 오를 수도 있고 올라와도 막 시간이 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나 여기 들어가 살래.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약간 명함 같은 거죠. 나 재건축하는 거 하나 갖고 있어. 그럼 이게 내 마음이 편해.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매매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쉽지 않다. 네,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신내 이런데 중랑구 안정적으로 지금 60%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전세가율이. 유명하죠. 근데 이런 데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초보들이 집을 옛날에는 패닉바잉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야 사야 돼? 말아야 돼? 엄청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살아야 돼 내가. 그러면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사볼까? 매매 사볼까? 그래도 내 명함인데 한번 좋은데 이런데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초보는. 그러니까 야 전세 한번 살지 뭐 갱신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가 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부터 전세가율이 높게 시작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강남 뭐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공급이 없다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낮으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럼 한 65% 정도 되면 솔직히 고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가 6억 5천이야. 근데 서울이야. 그럼 고민되거든요. 그렇죠. 고민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기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도 돼야지 바뀌는 거지 지금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분석을 뭐 이렇게 오른다. 뭐 규제가 풀어지니까 오른다. 이거는 투자자로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접근법이 아닌가.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나중에 압구정 살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나 이 돈으로 압구정 들어갈래. 망상이죠, 망상. 근데 그 망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기대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잘하면 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압구정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서울은 담보율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사실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담보 가치를 다 봤을 때. 그러면 그거 담보 가치를 잡고 나온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도 되긴 해요. 그렇게 해도 되죠. 내가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일단 이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달에 막 한 7, 8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두렵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멘탈을 가지려면은 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라서 뭐 이자가 800만 원 나가도 2천만 원 벌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800만 원에 집중하면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익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부터 조금씩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세가율이 받쳐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예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려고 하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왜 많이 살려고 하냐면 지금은 떨어진다고 하고 막 시장이 두렵고 막 전세가율이 낮아서 지금 내가 금리도 높고 전세 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매매 좀 살았다가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가면 생활비 줄고 막 살기 힘든 데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면 완전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전세가율 막 60% 70%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진짜 서울에 집 가져야 돼, 패닉바잉 해야 돼, 영끌해야 돼 이런 사람들 제가 생각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 세상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봐서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간다. 그 생각해보면 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 서울이 떨어졌어요. 그때 저도 막 서울 막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송파도 봤었는데 전세가율이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20년에 제가 지방을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20년에 뭘 샀냐면 분당을 샀어요. 근데 왜 분당을 샀냐면 그때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분당에서 그 봐주다가 분당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일인데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전세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당이랑 서울이랑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분당을 매수를 한 거예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분당을 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을 매수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조금 낮잖아요. 분당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합인 거죠. 뭐 재건축 이슈가 있던 간에. 근데 이제 나중에 어차피 다 올라가요. 전세가율이 받쳐주는데 재건축 이슈까지 있으면 이거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막 정책 그런 거보다도 사람들이 유동성을 넣냐 안 넣냐가 중요한 거고 전세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러니까 실거주 관점에서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해서 그쵸. 사람들이 정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솔직히 전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안 팔 거라서. 근데 20% 만약에 그거 어차피 해준다는 건 일반 과세에서 내가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걸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다 팔고 마지막 한 채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팔아도. 근데 취득세는 안 해줬잖아요. 아직 안 해줬죠. 네. 근데 보통 다주택자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돈 좀 벌었어요. 경기도 몇 채 사가지고. 근데 서울로 가고 싶어. 근데 너무 세금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고 서울로 가야 돼. 근데 막상 취득세 내려니까 좀 짜증 나긴 하네. 뭐 30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뭐 취득세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그거를 엑시트하려고 내가 되게 가진 거 팔아서 다시 이것까지 사는데 1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치면 사놓고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는 실거주 관점에서 그냥 갈아타는 거지 유동성 투입하는 건 다주택자거든요. 진짜 순간적으로 유동성 탁 투입할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라서 취득세만 풀어주면 사실 올라간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취득세를 내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취득세 내도 살 만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산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일단 12.3% 내라 그러면은 왜 내? 이게 먼저거든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확신도 없는데 그거까지 내라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 풀어주면 아마 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뭔가 시장이 급변한다? 그거는 솔직히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오히려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매매가 추이, 전세가 추이, 그 전세가율 추이 이런 걸 해가지고 한 65에서 70%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게 실거주면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강남보다 수익률은 여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신내 쪽이. 신내 쪽이. 네, 제 생각은 그래요.